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 대표 에릭쌤입니다. 오늘은 대학 입시에서 학생들이 많이 겪고 있는 혼란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입시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요, 정보 과부하라고 생각하고요. 과학적으로 본다면 그 인간의 작업 기억이라고 하죠. 그 워킹 메모리의 용량이 제한적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1956년에 조지 밀러가 제시한 그 마법의 숫자라는 게 있잖아요. 7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냐면 약 5개에서 9개까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번호를 외울 때 대략적으로 한 7자리 정도까지는 비교적 쉽게 기억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이상으로 가면 되게 어렵거든요. 또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만 봐도 5개에서 9자의 컨비네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숫자 안에서는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가면 이제 문제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대학 입시에서는 제가 봐도 솔직히 너무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뭐 입시 전략이라든지 학업 선택, 뭘 들어야 되는지, 그쵸? 내신 성과, 심지어 SAT 스코어도 뭘 받아야 되는지, 뭐 인턴십, 썸 이렇게 하면 솔직히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정보들은 쓸데없는 정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인지적 부하라고 해서 이제 cognitive load가 과도해지면요, 결정 마비를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피로감이 어쩌면은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고요. 이 피로감 때문에 학생들이 집중력과 판단력도 제가 봤을 땐 저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실행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져서 갑자기 꺼진 것처럼 너무 많은 것들을 동시에 받다 보면 혹은 고려를 한다면 결코 좋은 성과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뇌가 프리프론탈 코텍스라고 해서 그 전저두엽이라는 이제 정보 처리랑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게 과부하가 걸리면 이 부분이 정보 처리 필터링 능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럼 이제 불필요한 정보까지도 고려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요소를 되게 관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 고등학생들을 대학 지원서를 준비할 때 너무 많은 입시 정보들로 압도되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학생들이 모르다 보니까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는 이 문제점을 고려해 에서 아예 이제 학교 졸업생들을 같이 지원서를 도와주는 프로그램들까지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제가 느낀 예시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많은 학생들이 인권, 문화, 컴퓨터 과학 등 여러 분야에 동시에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참여하는 걸 봤거든요. 보고 있고 상담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걸 정말 좋아해서 그리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내러티브를 형성하면서 하면은 괜찮은데, 이걸 대부분은 그냥 주워 담기처럼 이것저것 그냥 하다 보면은 실제 정보 과부하에 직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분야에서 깊은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지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지가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선택지가 많아지면 어디에 집중할지 혼란스러워지는 거고, 이미 decision paralysis라고 해가지고 결정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인권, 문화, 그리고 컴퓨터 과학 이렇게 동시에 열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던 학생이 있긴 있었는데, 이 친구는 대신 이제 자신이 가장 열정적이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탠퍼드를 갔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처럼 때로는 적당히 해야 되는 것들을 추려내서 내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학생들한테도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STS라는 그런 대회인데, STS 2023년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된 수두 푸치파와 이 학생의 사례를 들을 수 있는데, 이 학생은 이제 여러 관심사 중에서도 컴퓨터 과학과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야에 결합한 연구를 좀 집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 끝에 이 수두라는 학생은 컴퓨터 언어학과 이거를 활용한 자살 위험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되게 복잡한 사회적 문제인 청소년 자살 예방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와 최신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공부해서 이 논문에 쓴 것 같고요. 그 결과 되게 의미 있는 연구의 성과를 이뤄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좀 서칭을 해보면 MIT에 합격을 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MIT를 잘 다니고 있고, 물론 이제 이런 친구들을 보면 GPA부터 SAT까지 여러모로 다 잘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선택과 집중은 입시에서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을 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고 또 봅니다. 이런 형식으로 좀 집중을 해서. 다만 이제 이 친구를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꼭 그것만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무 많은 것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반대로 인지 부하가 커지면요, 뇌는 자연스럽게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는 휴리스틱에 의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합리적인 판단 대신 가장 익숙하거나 눈에 띄는 정보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설명회에 참석하고 여기저기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뭐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나으니까. 하지만 이런 과도한 정보가 오히려 스스로한테 그리고 학생한테는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컨설턴트로서는 제 경험에 따르면 때로는 정보가 많지 않았던 학부모님이 학생이 스스로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거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도 있어요. 그러므로 학생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길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부모님께서도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얻어서 자녀에게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야 이게 이런 게 좋대, 이런 거 한번 해봐, 아니면 야 너 이런 게 있는데 왜 이런 걸 안 하니,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땐 좀 좋게 딜리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대학 입시에서는 학생들이 자주 그 사회적 증거에 좀 의존을 하거든요. 이게 social proof라고 하는데, 사회적 증거는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다른 사람의 선택을 본받으려고 하는 경향에서 비롯돼서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더 강화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칼디니의 이론을 제가 입시로 좀 응용을 한다면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참고해서 자신의 결정을 내리려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입시에서는 사회적 증거는 종종 개인의 적성과 능력 그리고 큰 목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생소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그 레딧 같은 포럼이나 성공한 학생들의 조언이나 아니면 유튜브도 있겠죠, 저처럼. 또는 설명회나 아니면 이런저런 디테일적인 것들을 조금 뺀 회사의 컨설팅, 세일즈, 홍보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좀 의존을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내재적이라고 하죠. intrinsic motivation, 그 내재적 동기가 아닌 외부의 기대에 맞추게 되거든요. 이러한 또 경향은 confirmation bias로 좀 이어지게 되고, 자신이 이미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정보만을 받아들이면서 반대되는 정보를 배제하는 패턴이 반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한테 의존을 하게 되면서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사고까지도 저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상담을 좀 얘기를 해보면 실제 사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이제 저희 학생이 된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대요. 제 SAT는 근데 반대로 1580으로 되게 좋은 성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다면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타인한테 혹은 선생님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비판적인 사고를 개발을 해서 시험을 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비판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그 SAT 같은 시험에서는 실제 스스로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육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단순한 정보 전달보다는요, 질문을 하고 그 내면까지 바라볼 수 있는 멘토링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는 보고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유명한 연구들도 꽤 많습니다. 적절한 긍정적인 멘토십이 학생의 동기부여와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도 하고요. 제가 입시 컨설팅을 통해서 학생들을 멘토링할 때 가장 많이 봤던 그 연구도, 그리고 사람도 에드윈 러크라고 해서 이 사람이 제시한 그 목표 설정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Goal Setting Theory라고 하는데, 이 러크의 이론은 되게 심플해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때 사람들은 더 높은 동기부여를 받고요. 그 결과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강조를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 막연한 어떠한 목표보다는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을 한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기반해서 제 입시 컨설팅 혹은 제 입시의 중요한 관점들을 좀 넣어서 만든 게 지금의 테스네이션 컨설팅이고, 이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를 갖고 목표를 설정을 해서 이 친구들이 천천히 스스로가 하게끔 도와주는 게 궁극적인 컨설팅의 목적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입시 과정에서 특히 소셜 컴패리슨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주변 선배라든지 아니면 성공 사례나 아니면 학교에서 자랑하는 성과를 보면서 자신이랑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단기적으로 보면 엑스터널 모티베이션으로 이어지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성공 학생들의 심리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external motivation보다는 자기결정이라고 해서 self-determination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external motivation의
부분의 반대인 내재적 동기죠. intrinsic motivation이 더 많습니다. 혹은 이게 성공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우리는 학교를 보면서 어느 학교를 갈 거야 이런 말을 좀 잘 하지 않고요. 또 잘된 친구들을 모델링을 완벽하게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적 목표를 세우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요. 외부의 비교나 타인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intrinsic motivation을 중심으로 전략을 짰을 때 가장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네이션의 교육 철학은요, 학생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게 가장 1순위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메디칼을 공부하면서 뉴로사이언스랑 사이콜로지를 깊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말투로 왜 이런 행동과 이런 제스처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항상 예를 들어서 왜 공부에 흥미를 잃었는가, 왜 열심히 하지 않을까, 다소 어쩌면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게 던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컨설턴트로서 그리고 멘토로서 이를 통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적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저는 이제 학생 개개인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수많은 학생들을 좋은 학교로 보냈다라는 그거를 가지고 제가 컨설팅에 저도 의존을 하지 않고요. 개개인의 학생을 고유한 열정과 목표를 발견을 해서 성장하는데 지원하고 그게 초점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지만 또 이 일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